200페이지 함수의 최대 최소 설명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왜냐하면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데, 그래프를 대충 그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XY 축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죠. 축까지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세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는 무슨 얘기 하냐면 최대값, 최소값 사시오세요. 저희 때는 이렇게 사시오도 없이 배웠어요.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은 아니에요. 극한값이 아니다. 이 말을 써두시고요. 자, 최대, 최소값, 극대, 극소값은 함수값이지 극한값은 아니다. 이렇게 꼭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면 여기 극대값이죠.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그리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돼요. 두 번째 그리면 여기 경계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요. 근데 빵꾸가 뚫려져 있죠. 함수값이라서 빵꾸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맞아요.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고요. 세 번째는 양쪽 경계값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돼요. 최대값,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최소값 후보고요. 여기가 이제 최대값 후보인데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 최소값은 함수값이지 극한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수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5번 잠깐 볼게요. 빵꾸가 뚫렸지만 이 최대값 후보가 여기고요. 최소값 후보가 여기이기 때문에 둘 다 존재를 해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내용을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201페이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요 그래프고요. 이제 얘를 미분을 해봅니다. F' 1번이요. 미분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F' 목적은 부호의 체인지를 해서 극대, 극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수예요. 이 부분이 양수이기 때문에 요거만 띄어서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차함수라서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3이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음수라서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바로 XY축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충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를 해서 4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서 4 이렇게 잘라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은 이 정도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하고 나머지는 잘라내는 거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최소값 후보는 요거고 요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몰라요. 그래서 요거 둘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이렇게 x 있고 4 이렇게 두 개를 구해야 돼요. 최소값 후보인데 얘가 최소값이네요. 맞죠? 2분의 9가. 그리고 이제 최대값 후보는 얘랑 얘일 수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구해내요. 얘가 최대값이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XY축을 구하지 말고 간소화해서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필수예제 20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또 하네요. 자, 설명드리면 자, 1번이에요. 1번. 자, 미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곱미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를 버리고요. 부호가 체인지하는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요. 요 2도 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 참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요. 이 네 값을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도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자,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 제로가 되는 지점은 2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F'S가 0이 되는데요. 0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 대신 2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면 2가 나오잖아요. 숫자 2. 그래서 플러스인가 보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에
보다 작은 값 뭐예요? 작은 값 요게 2의 마이너스 2죠. 요 값을 대입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가니까 극소값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려요. 화면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값 세 값을 대입해서 최대치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필기할 수 있도록 잠깐 화면을 멈춰 드릴게요.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밑에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21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1번도요, 최대치수 구하는 거네요. 똑같아요. 이거는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았고요. 여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 찾았고, 그게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예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이값 뭐예요? 파이죠, 파이? 이 파이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음수가 되네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삼각함수는 대부분 다 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극대극소가 되고 구간은 어떻게 돼요? 요 사이죠. 요 사이라서 닫힌 구간이니까 4개 다 구해서 최대치수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생략할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22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22번은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a로 묶어내요. 1-2의 sin 2x예요. 되고 a가 0보다 크니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거는 sin 2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했더니 1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구간이 0에서 4분의 파이니까 1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6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0이 되고 6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음수가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는 거죠. 6분의 파이면 3분의 파이잖아요. 사인 3분의 파이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가 되고요. 오른쪽 그림같이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값을 구해내야 되죠. 0을 대입을 하면요, a가 되고요. 그리고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4분의 a 파이가 되네요. 맞죠? 근데 이제 이 둘 중에서 어디가 크냐, 그때는 구했어요. 신경 안 쓰면 되고요. 이제 극대 구했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했죠. 최소값이 어디가 크냐, 이거는 요렇게 따지면 돼요. a는 동일한데 여기 이제 파이가 3.14잖아요. 이거 4로 나눈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a가 곱해진 거죠. 여기는 a가 개수가 1이고요. 그럼 얘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a분의 a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a값 구하시면 되고요. 최대값 구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필수예제 2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예제 23번은요, 여기가 이제 t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여기가 t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넓이를 구하니까 여기가 뭐요? t,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됐고요. 밑변이 2t고 높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st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구하시면요, 부호가 체인지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t가 0보다 크다고 하니 t값의 범위는 이쪽이네요. 최대가 되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화기책 그 208번이요. 여기 이제 시험에 기출이 돼요. 내신에.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멈추고 위에 필수예제 23번이랑 화기체크 208번 꼭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그리고 여기도 필기를 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207페이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미분법을 배우기 전에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 근을 잘 찾아냈거든요.
근데 조리제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정수근일 때만 찾기가 쉬워요. 분수라든지 루트근일 때는 조리제법이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점이 정수근일 때 한정시켜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근을 직접 구해서 실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미분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극대값이잖아요. 여기에 극소값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이 음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요거랑 요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타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다 했던 거라서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이게 극대값이랑요 곱하기 극소값 있잖아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이게 0보다 작은 거고요.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고요.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예요? 양수가 되는 경우죠. 이 세 가지 타입을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실근이 하나, 두 번째는 실근이 두 개, 세 번째는 실근이 첫 번째는 실근이 세 개,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fx랑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요, 이제 fx, gx를 갖다가 놓고 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fx-gx 이렇게 하고 제로를 놓고 얘를 hs라고 놔요. 그래서 hx를 놓고 얘를 이 방식대로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극대값, 극소값의 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2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아까 1번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208페이지 필수예제 2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요 값이요, 이제 요 fx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y꼴 이렇게 y꼴 0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서 제로가 되신 ln을 구했고요. ln2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네요. 그 값을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보다 큰 값 있잖아요. ln4 그 값을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f 프라임 ln4를 대입을 하면 뭐가 돼요? 얘가 4-2가 돼서 2가 돼요. 양수가 되네요. 얘 반대로 음수가 되죠. 얘가 극소값이 되는데 극소값이 음수예요. 이렇게 오른쪽 그리처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됐죠? 2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대단히 중요하고요. 2번은요, 굉장히 중요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중요해서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고 fx가 0보다 작음을 증명하는 건데요. 일단 0보다 큰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려면 fx의 최소값 있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수에서 0보다가 작으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제한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제가 제한된 구간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한된 구간이 정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냥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실수인 경우가 있어요. 모든 실수인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다시 할게요. 207페이지 이제 부등식의 활용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실수에서 f가 0보다 큰, 다시 할게요. 자, 207페이지 2번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대요. 모든 실수이니까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 fx의 최소값이 있잖아요. fx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큼을 증명하면 보이면 되고요.
반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0보다 작으면요,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제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fx가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이제 꼭지점에, 그러니까 최소값의 x 좌표가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2차 함수는 꼭지점이겠죠. 그래서 이 최소값에 해당되는 x가 a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요, 이게 이제 최소값이 뭐예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위에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요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이 최소값이요, 범위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범위 바깥에 있어서, 이게 빵꾸 뚫린 지점이고요. 범위 바깥에 있어요. 범위 바깥에 있어서 여기가 0 이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만족시킬 수도 있고 안 만족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렇게 만족시키지만 이렇게 내려가서요, 이렇게 올라간 거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따져줘야 돼요. 어떻게 따지면 FA를 대입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F'이 0보다 커야 돼요. F'이 0보다 커야 돼요. F'이 0보다 큰 건 증가함수라는 거죠. 얘가 0보다 큰데 감소함수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뚫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등호가 되고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는 요 등호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게 여기가 맞고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등호가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따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함수는 잠깐 0으로 갔다 가도 되는 거잖아요. 증가함수는 잠깐 0으로 갔다 가도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 문제에 한해서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요. 아무튼 anyway, 저기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죠. 요거는 맞고요. 요거는 등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 0으로 갔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은 잘 살펴보고 그때 판단해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부분요. 너무 중요해서 이게 이제 여기가 그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 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여기처럼요. 그래서 위에랑 똑같은데요. 최소값에 해당되는 x값이 범위 바깥에 있는 경우는 이 경계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이 경계값이죠. 경계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얘가 등호가 안 들어갔죠. 등호가 안 들어갔으면 이거 등호를 붙이면 되고요. 얘가 등호가 들어가면요, 얘 등호 붙이면 안 돼요. 따져보시면 되고요. 이과니까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F'X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건 증가함수란 얘기죠. 증가함수란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등호가 들어가는 것도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에 이제 요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가 서로 다른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시그널 개수로 만나는 점을 구하래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fx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 보시면 미분을 했어요. 미분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미분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사이라서 f'x가 0보다 커요. 그래서 fx는 실수 전체 집합의 증가죠. 여기 등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의 증가예요. 증가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아무 값이라 대입하는 거죠. 구간이 없으니까, 구간이 있으면 구간랑 경계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구간이 없어서 f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0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0을 대입하거든요. 이런 조건이 나오면요.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0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0을 대입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근데 증가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 증가하다가 이 x축이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더 대입하는 거죠. 2분의 파이. 아니면 여러분들 파이 대입하셔도 돼요. 파이 대입하셔도 되고 뭘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큰 값을 여러 개를 대입해 봤더니 0보다 큰 게 나왔어요. 그러면 0보다 큰 게 여기에 같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증가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언젠가 한 번은 관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1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약간 필기를 하시고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자, 필수예제 25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투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릴게요. 수투에서 제가 요거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 방법과 극대값 극소값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프 개형 방법과 극대값 극소값 방법. 그래프 개형 방법은 이 K를 넘겨서요. Y = K 이렇게 만든 게 그래프 개형 방법이고요.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 얘를 그냥 자체를 이렇게 하고요. X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방법은 이 그래프에서 K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를 구하고요. Y = K를 수입을 해서 이 사이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죠. 세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인 극소값인 마이너스 20 그리고 극대값인 7 그 사이에 K가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 조건이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 K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K 이 그림이나 극대극소는 다 미분해서 구한 거예요. 제가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돼요. 근데 이제 Y = 0는 X축이잖아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세 점이 되려면요. 여기가 극대고 극소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 음수라서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그래서 부등식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부분 잠깐 필기를 했어요. 됐죠? 필수예제 이제 25번 잠깐 풀 텐데요. 이제 그래프의 개형 방법을 풀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극대값 극소값 방법으로 풀기가 좀 어려워서 개형 방법 풀었는데요. 개념 원리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솔브2로 제가 푸는 방식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더 명확해요. 명확해서 자, 두 개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얘는 K분의 1로 만들었고요. 요 두 개를 가만 놔두고 K분의 1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Y = K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솔브2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Y = X제곱분의 2X 미분해서 정리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죠. 저는 이거를 목미분을 안 하고요. 목미분이 좀 번거로워서 곱미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곱미분을 했고요. 곱미분을 해서 X의 4승으로 묶어주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고 부호가 7인지 하는 거는 XX-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프라임을 F' 그래프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인데요. 원함수가 x에다 0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극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부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f2를 구했더니 4분의 2제곱이네요. 극소잖아요. 제로가 되니까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됐죠? 자, 그러면 화면을 잠깐 올려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요. 그래서 원래 fx 여기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로피탈 정리 써요. LPT 쓰면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쓰죠. 무한분의 무한꼴이 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한분의 무한 0분의 0꼴 극한 계산 방법으로서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고 언제 미분을 멈추냐? 0분의 0꼴이 깨지거나 무한분의 무한꼴이 깨질 때 멈춘다 그랬죠. 그리고 로피탈 정리를 한 번 썼는데 무한분의 무한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러고 나서 무한대로 했더니 무한대로 가네요. 그래서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x가 여기서 0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0 플러스를 집어넣어요. 0 플러스는 얘 0이 되고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맞네요. 감수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더니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요. 그래서 0으로 가네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도 보내요.
그랬더니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는 1로 가죠. 그래서 똑같이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둘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했죠? 문제에서. 오늘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y고 k가 요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k는 0에서 4분의 2제곱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죠? 그러면 얘네들 개념 원리는 어떻게 풀었나요?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미분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부호가 체인지하는 점이 최고체계수 양수로 만들어 볼게요. x-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대예요. 2일 때. 그래서 2일 때 극대를 이렇게 구했고요. 네? 그리고 뭐 극한을 취했죠. 극한을 취해서 뭐 이렇게 가고 뭐 0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실근을 가질 조건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k분의 1이 어떻게 돼요? 2의 4승분의 2의 2승분의 4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구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개념 원리 풀이의 문제점이요.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얘네들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제곱이고 이 함수잖아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k분의 1이 0보다 크다. 이걸로 요거를 찾아냈어요. 이게 좀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권장하진 않고요. 이쪽 방법을 좀 권장합니다. 이 부분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달아 놓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자, 필수예제 25번 밑에 212번, 213번, 214번이에요. 필수예제 25번이 이 미적분의 미분의 목적입니다. 이 문제가요. 이 미분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고 계셔야 되고, 필기 못한 부분은 다시 제가 맞춰 드릴게요. 필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화면 체크도 다시, 확인 체크도 다시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네, 멈추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6번이에요. 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방금 필수예제 25번이랑 26번, 27번이 다 시험에 나와요. 다 시험에 나와요. 꼭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긴 거죠. 네, 위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넘길게요.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미분을 해봤어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립하는 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가 1일 때 이제 제로가 되는 지점을 대고 1보다 큰 값 2를 대입하면 플러스 1보다 작은 2에 마이너스를 대면 마이너스가 돼요. F'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극소값이 되고 극소값이 있고 최소값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x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x가 0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가 되는 x1이 범위 내에 있다고 아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요. 207페이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가 되는 지점이 범위 내에 있으면 그냥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0보다 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2를 대입을 해 본 거죠. F2를 대입을 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래서 0이 나왔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게 0보다 크면 됐죠.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립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2번이 더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넘겨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얘를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돼요. 좀 필기가 좀 많이 되어 있나요? 네, 잠깐 볼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다시 옮겨놨어요. 자, 요건데요. 2번이에요, 2번. 자, 여기 2번이죠, 2번. 니은이 아니라, 여기도 1번입니다. 1번, 위에 거 1번이에요. 여기가 이제 2번이고요. 자,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하기 어렵다 그랬죠. 구하기 어려운 거 이전에 한번 했었죠.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지점, 왜냐하면 요거 값을 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를 f's를 hx라고 정의를 하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구하기 어려운 경우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러면 h'이 돼요. 근데 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기 때문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0보다 커요. 그러면 h'x가 0보다 크면요. f'x를 hx라 정의하고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그 한 번 더 미분하게 된 이유는 f'을 통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을 자꾸 극대극소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hx라고 구하기 어려우면 hx라고 새로 정의를 하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하는 방식. 근데 h'x가 이렇게 미분했더니 0보다 커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h'x가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0을 한번 대입해 본다고 그랬죠? 보통 0을 한번 대입해 보기도 하고 위에 범위가 x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을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h에다가 0을 대입한 게 여기다 0을 대입을 한 거예요. 0을 대입했더니 뭐가 돼요? 0이 나왔죠? 0이 나왔어요. 여기가. 그리고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가 0보다 큰 영역,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죠. 이 영역에서는 hx가 0보다 커요. y값이 0보다 크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여기가 진짜 니은이네요. 여기가 기억이고요. 두 단계로 가네요. 그래서 hx가 0보다 크다는 거죠.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x가 f'x로 환원이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얘가 0보다 크면 0을 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다시 0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환원 들어간 상태에서 f0를 0을 집어넣어요. f0 0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0이죠? 맞죠? 근데 f'x가 또 0보다 커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최종 증명을 했습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210페이지) 필수예제 27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근의 개수 이렇게 구할 때는 뭐 K값의 범위, 뭐 A값의 범위 이렇게 구할 때는 그래프의 개형 방법과 극대값, 극소값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접점 방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된다고 하면 그래프 개형 방법 위주로 풀어요. 그래서 1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EX를 넘겨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 방법 이렇게 구하고요. 다 넘겨요. 그게 극대값, 극소값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하나만 나눠 쓸 때로, 됐네요. 자, 여기서는 극대값, 극소값 방법으로 풀었고요. 개념 원리에서는 저는 그래프 기억 방법 풀게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미분을 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 ln2라는 걸 알게 됐고요. ln2에 제곱을 했더니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극소값이 이렇게 되네요. 극소값 요거를 구하고 그 값을 그러니까 ln2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그게 2-2의 ln이에요. 그래서 k가 k보다 얘가 커야 되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k는 뭐가 돼야 돼요? 2-2 ln2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그래프 개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곱 방법은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똑같이 해서 얘가 이제 극소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근데 다만 여기 이제 마이너스 k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값이 2-2 ln이 마이너스 k가 되죠. 여기가 이제 x축인 거죠.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됐죠? 이게 그래프의 개형 방법과 그때값 수거 방법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설명할게요. 자, 2번 하나면에 나올 수 있도록. 예. 됐죠?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fx가 gx보다 크대요. x가 0보다. 제한된 범위네요. 좀 어렵네요. 제한된 범위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 제가 로테이션을 통일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넘기는 경우는 2항이에요. 2항. 이렇게 넘기는 거를 나누어 주는 걸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나누어 주고 이제 lnx를 그래프 개형 방법 구하기 위해서 a를 홀자 남겨놔야 되는데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아래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lnx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lnx를 잠깐 그림을 그려보시면 lnx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y값이 음수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양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부등호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돼요. 나눠주는 방식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극대각수가 방법이잖아요. 미지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1번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 방법이.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되면 그래프 개형 방법 쓰고, 그래프 개형 방법이 안 되면 극대각수가 방법을 쓰고, 그래프 개형 방법과 극대각수가 방법을 쓰는데 불편하면 접점 방식을 쓰면 돼요. 접점 방식이 이따 연습 문제 할 때 설명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부호가 체인지하는 지점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찾았고요. 그리고 x가 4a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f'x가 0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보다 큰 값 16a 제곱을 놓고요. a가 양수라 그러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x가 여기 커지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화면이 안 보였는데요. 자, 요 값을 대입했더니 f'x가 0이 되고요. 이거보다 큰 값 16a를 대입했더니 양수가 되고 당연히 요 값 작은 음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극소값이 돼요. 이렇게 극소값이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4a를 대입한 게요. 2의 a예요. a의 ln 4의 a 제곱 이렇게 된대요. fx에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와야 되죠.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 x축과 관계잖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해서 a값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 안 된다는 거고요. 2항분이 안 돼서 극대값 극소값 방법을 쓰고 왜 나눠주는 방법이 안 되냐면 x가 0보다 클 때 lnx가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넘나들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요. 물론 범위를 나눈 삼아 하면 돼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예 이 방법 하지 말고 2항 방법을 하십시오. 2항 한 다음에 얘를 hx라 놓고 그 다음 미분을 했고요. x가 0보다 크다니 부호가 체인지하는 것만 찾아서 이렇게 해서 4의 a의 제곱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보다 큰 값, 작은 값 대비해서 얘가 극소값임을 확인하고 그 값이 x축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페이지 속도와 과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수투에서는 평면이라기보다는 수직선에서 속도와 과속도를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X좌표 그 정도만 있고요. 여기 미분법에서는 이제 평면이에요. 평면에서 요 P라는 점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라고 하면 X방향의 벡터 있고요. Y방향의 벡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요 P점의 위치가 XT, YT라고 합니다. 이거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XT를 FT, Y를 GT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하면 X'T, Y'T고 또는 F'T, G'T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되고요.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2'이 되고요. F2', G2'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게 Y축만 추가된 거예요. 수투에서. Y좌표 그거만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속도의 크기는 뭐예요? 속력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그게 속력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고요. 요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P가 있고요. X가 이렇게 있고 T가 2가 때 P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건 Y좌표 없네요. 그래서 미분해서 2대입을 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2대입하면 되네요. 뭐 할 게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9번 잠깐 볼게요. 요번에 XY가 둘 다 있네요. 그래서 T = 2분의 파에서 속도를 구하래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고 2분의 파이 대입하고 미분하고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했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미분한 식이네요. 이게 V네요, V.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1, 3이에요. 속력은 뭐예요? 이거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 3의 제곱이 루트 씌워서 루트 10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4분의 파이 때 P의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0,4가 되네요. 얘를 뭐요? 다시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게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잠깐 풀어보십시오. 화면 멈추고. 네, 그리고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접점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lnx, kx 있잖아요. 원래 그래프의 개형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보통 구하고요.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방법은 오른쪽으로 넘긴다 그랬죠. 밑으로 나눠서 넘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x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 모르니까.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밑으로 넘겨도 돼요. 그래프의 개형 방법이 되네요. 왜 되냐면 이게 진수 조건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넘겨서 그래프의 개형 방법도 되고 극대값 극소값 방법도 되네요. 근데 이 두 개보다는 접점 방식이 더 편해요. 그래서 lnx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kx를 그래프를 그려서 접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접하면 접점을 t라고 하면 함수값이 같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t, kt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해서 t 대입하고 요거를 미분해서 k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t2를 구해요. t2를 구하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해요. 그게 뭐죠? 여기가 k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접하는 점, 요 기울기 접할 때 요 기울기 m이 k인데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하면요,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나죠. 맞죠? 서로 다른 실분의 개수를 k값 범위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면 만나지 않고요. 2분의 1보다 크고 얘가 이제 두 개가 되고요. k가 만약에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뭐예요? 한 개가 돼요. 그리고 k가 이제 2분의 1보다 크면 한 개. k가 2일 때는요, 한 개 이렇게 되네요. 이런 조건을 가는 게 바로 접점 방식입니다. 아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